자, 이번 시간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붕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일자, 과세, 유형과 관련되는 부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공급처 명을 입력을 다 했습니다. 전자 여부까지. 붕괴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붕괴는 커스를 붕괴란에다 두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붕괴 유형에서 0번 붕괴 없음, 1번 현금, 2번 외상, 3번 혼합, 4번 카드, 5번 추가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매입 매출 전표의 붕괴는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붕괴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매출 매입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출금 대체 전표가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실 때에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를 바로바로 그때 선택해서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이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매출은 입금 전표 내지 대체 전표 부분일 거고요. 매입은 출금 전표 내지 대체 전표입니다. 자, 그 내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만의 특징에 따라서 1번 현금, 2번 외상, 혼합, 카드 등으로 이렇게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 0번 붕괴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0번 붕괴 없음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붕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서 따로 붕괴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가끔씩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1번 현금이라는 붕괴입니다. 현금은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의 경우에 현금을 선택하게 되면 현금이 회사 내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 경우 입금 전표로 붕괴가 일어나고요. 자, 상품을 매입했을 때 현금으로 매입했다. 출금 전표가 됩니다.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출금 전표로 표시가 됩니다. 자, 2번 외상입니다. 2번 외상은 대체 전표를 의미하는데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이나 외상 매출금일 때 외상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붕괴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 계정 및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나고 상대방 계정 과목만 별도로 입력하시면 회계 처리가 완료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번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도 대체 전표이지만 상대방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 또는 외상 매출금 외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등 다른 계정 과목 또는 일부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과 미지급금, 미수금을 혼합해서 사용할 때 붕괴 유형을 혼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4번 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입을 붕괴할 때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추가는 환경등록에서 추가적인 매출 매입을 등록했다라고 하면 그 등록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실제 과정들을 한번 보면요. 자, 4월 1일 날 6천만 원의 부가세 600만 원을 백두무역에 매출한 부분을 붕괴 유형을 현금으로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현금 입력하게 되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입금 전표로 표시되면서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로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이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 상단 부분에 입력되어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가세가 매출일 때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매입일 때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동 붕괴가 일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붕괴의 거래처는 공급처 관련되는 거래처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붕괴를 하실 수가 있고 붕괴 유형 외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외상입니다. 2번 외상을 선택하면 자, 매출 중에 외상 매출금과 부가세 예수금은 자동으로 붕괴가 일어나고요. 커스가 대변에
매출 계정을 입력하라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요 계정 과목은 404번 제품 매출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환경 등록에서 붕괴 유형 설정에 이미 매출 계정을 설정을 해놨죠. 404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엔터로 입력을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위에 줄이 이 일반 전표 입력과 같이 동일하게 복사가 됩니다. 자, 유형은 51번 매입으로 갑니다. 자, 매입으로 가서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거래처도 동일한 거래처로 가겠습니다. 가서 붕괴 유형을 같이 외상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상으로 입력하면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정 과목이 외상 매입금과 135번 부가세 대급금이 자동으로 처리되면서 원재료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이 부분이 원재료로 붕괴가 뜨는 이유는 환경등록에서 우리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과 관련되는 붕괴 유형, 자, 3번 혼합으로 해보겠습니다. 3번 혼합으로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만 변동 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 404번은 우리가 이미 환경등록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자, 404번이 맞다라고 하면 404번, 그 다음에 차변에 예를 들어서 미수금으로 하겠습니다. 미수금 조회를 해서 120번 미수금 설정을 합니다. 자, 미수금 설정하게 되면 뭡니까? 혼합에서는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 아닌, 외상 매출금이 아닌 다른 계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혼합이다라는 거죠.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으로 붕괴를 하게 되면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 이미 등록된 원재료가 맞다면, 계정 과목이 맞다면 원재료로 붕괴를 하시고요. 대변에서 외상 매입금 포함해서 다른 계정 과목, 미지급금이라고 하면 253번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드 붕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출과 관련해서 4번 카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사 및 봉사료 입력과 관련되는 팝업창이 뜹니다. 자, 신용카드사를 등록합니다. 자, 99700 국민카드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국민카드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카드 전표의 특성에 맞게 미수금 계정으로 바뀌면서 거래처는 카드 거래처로 나옵니다. 이때 거래처와 관련되는 부분은 상단 부분에 입력할 때 등록했던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가 등록이 붕괴해서 등록이 될 때는 거래처 코드명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미 상단 부분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와 다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드로 붕괴를 해보겠습니다. 카드로 매입했다라고 하면 자, 이런 형태로 붕괴가 유지가 됩니다. 미지급금 대 원재료 형태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월 1일자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 붕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번 추가를 누르게 되면 공사 수익 금액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추가 붕괴가 되려면 우리 환경등록에서 회계 탭에 추가 계정을 설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경우에는 추가 붕괴를 누르게 되면,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공사 수익 금액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붕괴 유형 매입과 관련해서 5번 추가를 누르게 되면 원재료 도급과 관련되는 부분 붕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붕괴 화면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적요와 관련되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적요를 수정하는 부분은 적요가 필요하다면 원래 적요는 수량, 단가, 공급 가액을 그 제품목을 자동으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 수량, 단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적요가 제품, 수량, 단가로 이렇게 들어있죠. 자, 이 부분의 적요를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공사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적요를 변경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단 부분 적요란에 직접
그러니까 수정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동 빌딩 신축이다. 신축 공사 뭐 이런 형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적요 부분은 자, 원재료 같은 경우에 적요 부분 수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자, F8번 상단 툴바에 메뉴가 있죠. F8 적요 카드 매출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적요 부분 말풍선을 눌러서 관련되는 적요를 찾아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 매입 부대 비용이다. 뭐 이렇게 해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적요 수정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입력된 정보를 그러니까 출력하고자 한다. 세금 계산서를 출력하고자 하실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분계란에 있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 세금 계산서 현재 라인 인쇄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해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 유형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자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자로 입력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1월 15일자 입력되어 있는 부분은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닌 걸로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출력 버튼을 눌러보시면 빨간색의 세금 계산서와 하단 부분에 파란색의 세금 계산서 두 장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은 공급자 보관용이고요. 파란색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으로 이렇게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여부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 출력 시에 전자 세금 계산서 양식과 또 일반 세금 계산서 양식으로 출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분계와 관련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